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디지털을 대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용어들, 즉 샘플링 레이트, 비트, 또 디지털끼리의 신호를 얘기하는 워드 클락과 지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샘플링 레이트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오해는 주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CD의 포맷은 바로 44.1kHz 그리고 16비트로 되어 있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CD가 44.1이고 16비트인데 샘플링 레이트가 점점 고샘플링이 되고 비트도 높아질 필요가 있느냐, 어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물론 청감상으로는 44.1에 16비트로 CD로 음반이 찍어져 나올 때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귀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들리겠지만은, 우리같이 음원을 다루고 또 음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 고샘플링 레이트로 녹음을 하고 또는 그것으로 변환을 하고 높은 비트수로 또 컨버팅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지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요. 샘플 레이트는 말 그대로 샘플링을 얼만큼 하느냐, 44.1kHz라는 것은 44.1kHz 또는 48kHz 헤르츠에 대한 거는 어떤 차이를 이야기하느냐. 지금 그것을 알아본다면은 48kHz나 44나 또는 96kHz 같은 경우에는 1초 1세컨에 얼마나 잘게 쪼개서 소리를 샘플링 하느냐,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즉 44.1은 1초에 44,100번, 죄송합니다, 44,100번만큼 샘플링을 한다는 얘기죠. 48kHz는 1초에 역시 448,000번 샘플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44.1과 48에 대한 차이는 얼마 크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음을 직접 다루다 보면은 이 작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또한 우리가 얘기하는 비트수에 대한 것들도 16비트와 24비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이 16비트와 24비트를 이야기하는데, 16비트와 24비트에 대해서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귀로는 24비트와 16비트에 대한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만큼 전문가들에서는 24비트만큼의 높은 이득률을 우리가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귀로도 느낄 줄 알아야 되겠죠. 비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즉 레벨에 대한 측정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레벨에 대해서 16단계만큼 받을 수 있느냐, 24단계만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차이를 얘기하는데, 16과 24 이 수치만큼은 별 차이가 안 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면 상당히 큰 차이를 느낄 겁니다. 16비트라 하면 2의 16승을 얘기합니다. 24비트라면 2의 24승을 이야기합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오죠. 이 차이는 어떤 차이를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알레시스라는 회사에서 94년도에 ADAT라는 디지털 레코더를 만들어내죠. 바로 비디오 테이프를 이용해서 디지털 레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하려고, 또한 녹음 현장이나 SR 현장에서 어떤 녹음을 받아내는 그런 자리에서 저비용으로 굉장히 고퀄리티의 음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 알레시스에서 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은, 우리가 미술 시간에 볼 수 있는 색 도표가 있죠. 백색에서 흑색으로 바뀌는 어떤 그런 도표들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하얀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제일 까맣게 되는 시점, 하얀 곳에서 점점 진해지면서 나중에는 까맣게 되는 그런 그림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단계들을 나타낼 때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에서 총 10개의 단계를 나누는 것들과 같은 도표지만 이것들을 잘게 그래서 100단계의 색으로 표현을 한다면 각 단계마다 색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밀도는 바로 10단계가 아니고 100단계로 나누어서 표현한 것이 좀 더 정밀하고 또 정확하겠죠. 바로 그런 것을 비유를 해서 비트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더라도 이 10단계로 나눠져서 보여지는 색깔보다는 100단계로 나뉘어져서 보여지는 색깔이 좀 더 자연스럽고 이어짐이 스무스하겠죠. 부드럽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비트의 어떤 차이점이 됩니다. 이 비트는 레벨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16단계, 24단계 이 단계가 아니라 바로 2의 16승, 2의 24승 그 차이만큼 세밀함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에서는 샘플링 레이트 48kHz나 96kHz 이런 것들은 바로 샘플링 레이트 1초에 몇 번을 자르느냐 뭐 48과 44 별 차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비트에서만큼은 큰 차이를 나타내는 만큼 비트 수는 항상 큰 비트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트는 다이나믹 레인지의 넓이와 비례합니다. 깊은 관계를 갖고 있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1비트는 약 6.02dB의 레벨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비트는 6.02dB, 보통 6dB라고 얘기를 하죠. 중요한 문제인데요. 16비트는 몇 dB가 될까요? 16 곱하기 6은 96. 이것이 바로 16dB가 갖고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의 값입니다. 그럼 24비트는 어떻게 될까요? 24비트는 곱하기 6을 하면 약 144dB가 나오죠. 수치는 별로 안 나오지만은 dB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가 어떻게 디지털로 변환이 되는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CM이라고 얘기하죠. PCM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PCM이라고 말하는 것은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코드 모듈레이션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줄여서 PCM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AD 컨버터를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림으로 보게 된다면은 펄스 코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음을 얘기할 때 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그림을 나타낼 때는 이런 식의 어떤 사인파들을 펄스 코드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디지털은 아시다시피 0과 1의 개념이죠. 예, 아니요.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펄스 코드를 디지털로 합니다. 바로 우리가 모듈레이션화 한다고 그러는데요. AD 컨버터가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디지털 콘솔에서 처음에 마이크 입력을 통해서 소리가 들어왔을 때 바로 그 컨버터를 통해서 이 작업부터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샘플링 레이트와 비트가 이런 PCM을 통과할 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를 여기서 나누게 되면은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신호, 예와 아니요, 0과 1, 그걸 숫자로 만들어낼 때, 우리가 정의할 때, 서로 번복되지 않는 그런 숫자들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신호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신호가 들어올 때, 우리가 펄스 신호가 들어올 때, 이런 식의 신호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고요. 바로 이것은 비트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곳이 바로 샘플링 레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예, 샘플링 레이트들이 시간을 측정하는 그 위치를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이 비트는 바로 레벨에 대한 측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각 부분이 교차되는 지점들을 우리가 점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으로 표시할 수가 있죠. 그럼 샘플링 되는 것은 바로 이 간격들을 얘기합니다. 막대로 나타내죠. 예, 이런 식으로 어떤 모듈레이션이 되는 그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펄스 신호는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지만은 PCM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모듈화 되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부분들이 생기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바로 왜곡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디지털에 대한 선입견이 발생이 되죠. 바로 디지털은 소리가 차갑다, 아날로그에 비해서 따뜻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은 기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우리가 탁구공과 지구의 관계를 저는 수업 시간에 많이 예를 드는데요. 탁구공들 많이 만져보셨죠? 탁구도 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탁구 칠 때 탁구의 공 조그맣죠? 만져볼 때도 맨질맨질하고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겉면이 매끈매끈하죠. 그렇지만 이것을 지구의 크기로 확대를 한다 그러면은 지구의 산맥보다 더 높은 산맥들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거친 표면이 나타나는 거죠. 지구의 산맥 간격보다 더 깊은 골들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꿨을 때 그 오차는 이 차이보다는 작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사이의 왜곡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이다. 그렇지만 고음질을 위해서는 뭐 좀 더 추구하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현장에서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안정적입니다.